네, 단순 회귀 분석의 식 변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잔차의 특징. 요 세 개가 뭐라고? 0이래. 그쵸? 얘네가 왜 0이냐를 알려면은 최소 제곱법으로 우리가 추정량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추정량을 구할 때 시그마 yi 빼기 베타 제로 빼기 베타 원 x가 0이 되는 베타 제로랑 베타 원을 찾고 yi 빼기 베타 제로 빼기 베타 원 x 곱하기 x 값이 0이 되는 이렇게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베타 제로랑 베타 원을 찾아서 베타 제로의 추정량이랑 베타 원의 추정량을 찾은 거야. 자, 근데 잔차는 뭐냐면은 잔차는 y 값이 있고 y 핵 값이 있고 y의 평균이 있으면은 요 부분이 뭐야? 아직도 회귀식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그쵸? 요 부분이 뭐라? 오차다. 그리고 표본에서 보면 이 부분이 뭐다? 잔차라고. 그래서 y 빼기 y 햇 요 값이 뭐다? 잔차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2라고 씁니다. 근데 요 부분이 뭐야? y 햇이 뭐였어? y 햇이 베타 제로의 추정량 더하기 베타 원의 추정량 곱하기 x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쓰면은 시그마 yi 빼기 다 묶으면은 y 햇 y 햇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고 이 부분이 뭐라고? 2라고. 잔차라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잔차의 합은 0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잔차가 되니까 x랑 잔차랑 곱해서 다 더하면 0이다. 그리고 3번도 요 두 식을 이용해서 변환하면 만들 수 있는데 y 햇이랑 잔차랑 곱하면 0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왜 0이 되는가는 당연히 뭐에 안 나오고 왜 0이 되는가는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 세 식이 0이다라는 뭐에 요 결론만 우리가 외우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셋이 0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요거를 조금 응용해서 얘도 0입니다. 왜냐하면은 y의 표본 평균은 뭐야? 얘는 그냥 상수잖아. 어떤 숫자잖아. 7, 10 이런 거잖아. y 값들 다 구한 다음에 평균 되는 값이기 때문에 상수라고. 그래서 얘는 시그마 앞으로 나가서 요렇게 쓸 수가 있고 요 부분 잔차들을 다 더한 값이 0이기 때문에 얘도 뭐가 돼? 0이 된다고. 그래서 시그마 2는 0, 시그마 x2는 0, 시그마 y 햇 2는 0. 그쵸? 요렇게 세 개만 외워주시고 여기에 y의 표본 평균, 뭐 x의 표본 평균 같은 뭐 상수들이 여기에 곱해져 있더라도 그래도 0이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개의 결론만 외웠다 치고 풀 수 있는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풀고 그 밑에 두 번째 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단순회기 분석해서 추정한 회기식 찾았대. 잔차를 요렇게 정의했을 때, 그쵸? 요렇게 된다라는 건 굳이 요 문제에 안 적혀 있더라도 잔차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르면 니은 살펴봐. 잔차들 다 더하면 뭐라고? 0이라고. 그 다음에 y 햇이랑 잔차 곱해서 다 더해도 뭐라고? 0이라고. 그쵸? 0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요것도 0, 요것도 0, 요것도 0이라고. 그쵸? 요렇게 세 개만 외워주시면은 니은 디귿 바로 풀 수가 있고. 기억. 요 식에다가 표본 평균 넣으면 성립하니. 그쵸? 우리가 추정한 회귀식은 무조건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 x의 표본 평균, y의 표본 평균 점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반드시 지나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면 성립하는 거 맞죠? 그쵸? 그거는 앞에서 배웠던 거죠. 회귀 개수 추정할 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다. 정답 몇 번? 4번이 된다고. 요 결론만 외우고 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니까 얘가 왜 그렇게 되는가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 요 결론, 잔차의 특징 요 세 개가 0 되는 거 반드시 잘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번도 외웠으면 바로 풀 수가 있죠. 잔차들 다 더하면 0 맞다. x 곱해서 다 더해도 0 맞다. y 곱해서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잔차에다가. 그쵸? 그거는 0이라는 식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요거는 0, 요거는 0, y에는 y 햇이랑 2랑 곱했을 때가 0이라고. 그쵸? 그리고 당연히 얘도 0인데 얘가 0인 이유는 뭐야? 얘가 상수기 때문에.
그렇죠. 상수기 때문에 요렇게 되기 때문에 상수 곱하기 이거 다 더한 게 0이었잖아. 그렇죠. 상수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는 거였다고. 근데 요 yi는 상수야 아니야? 아니죠. 이건 i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잖아. 그렇죠. 어느 고정된 값이 아니라 얘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라고. 얘도 어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y2는 0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죠. 왜 안 배웠어? 성립하지 않으니까 안 배웠겠죠. 얘네만 0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부분은 그렇죠. 0이 되는 건 아니니까 디귿은 틀렸다. 정답 몇 번?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성립했으면 가르쳤겠죠. 그렇죠? 안 성립하니까 안 가르친 거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단순 선형 회귀 분석하는데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SSE가 시그마 제곱의 불변 추정량이냐 틀렸죠. 그렇죠. 1번이 정답이네 벌써. 누가 불편 추정량이야? 시그마 제곱은 MSE가 불편 추정량이죠. 그다음 결정계수는 SST 나누기 SSR로 구하냐? 맞죠. 잔차 다 더한 거 0이냐? 맞죠. X 곱해서 다 더해도 0이다? 맞다고. 되죠.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결론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 시그마 2는 0, 시그마 x2는 0, 시그마 y2는 0이려면 y에 모자 씌워줘야 된다고. y 햇 2가 0. 그렇죠? 이렇게 세 개만 외워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4번 풀어보겠습니다. 회귀 분석했고 추정량 요렇게 쓰고 잔차 요렇게 쓴대. 그렇죠? 이건 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라고. 자, 2랑 xi 곱해서 합하래. 그렇죠? 요게 0이냐 물어보는 거죠. 이거 0 맞다고. 다음에 베타1의 부호, 기울기 추정량의 부호죠. 그거는 상관계수의 부호랑 같다고 했잖아. 상관계수도 구할 때 공분산 나누기 각각의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눠서 구하는데 요 공분산 부분의 얘 때문에 그렇죠? 이 값 때문에 부호가 달라지는 거라고. 그리고 기울기의 추정량도 이렇게 구하는데 얘는 무조건 제곱들을 다 더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라고. 얘 때문에 뭐 한다고?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달라진다고. 똑같이 둘 다 SXY 때문에 부호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둘이 부호가 뭐다? 같다 해서 상관계수 찾는 거 앞에 결정계수 단원에서 많이 풀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이 맞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죠. 자, 결정계수의 부호랑 기울기의 부호는 같니? 아니죠. 결정계수는 무조건 뭐야? 무조건 플러스잖아. 그렇죠? 결정계수는 0에서 1 사이 값이라고. 요 상관계수를 뭐 하니까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지만 결정계수는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둘이 부호가 같다 틀렸죠. 결정계수의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라고. 상관계수의 부호랑 같니? 상관계수도 똑같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틀렸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라고. 결정계수는 무조건 플러스야.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누구랑 부호가 같냐 뭐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막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기울기랑 상관계수는 바뀌기 때문에 걔랑 결정계수 부호가 같냐라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우리가 기울기랑 상관계수가 무조건 플러스인지 알면은 문제 나올 수는 있죠. 여기 문제에 기울기가 플러스입니다라는 조건이 무조건 적혀 있으면은 그때는 결정계수 부호랑 뭐겠어? 같겠죠. 그때는 결정계수도 플러스니까. 그때는 성립하지만 지금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 풀어보겠습니다. 24년 7급 최신의 문제인데 회귀 분석할 거고 추정량 요거로 구하고 잔차 요렇게 구한대. 그쵸? 이거는 원래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에 성립하는 것들이죠. 자, 이랬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요 추정량들은 원래 모집단의 회귀 개수들의 불편 추정량이다. 맞다고. 그쵸? 요거는 외워주시라 했죠. 얘네들의 분산까지 외우는 거는 힘들더라도 얘네들이 불편 추정량이라는 거는 외워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귀무가설 베타1은 0이다. 기울기가 0이야. 그렇죠? 기울기가 0이 뭐에? x가 y에 영향을 못 끼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떠한 관계성도 없음을 의미하니? 그건 아니죠. 기울기가 0이라는 건 뭐야? x랑 y가 선형적으로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단순회귀 분석은 선형성에 대한 분석이니까 0이 나왔다는 건 뭐야? x의 1차가 y의 1차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고. 그렇죠? 선형적 관계가 없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어떠한 관계성도 없니?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y는 예를 들어 x제곱으로 분석하면은 그때는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 또는 뭐 y는 로그 x,
또는 y는 뭐 루트 x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요런 식의 관계는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은 y랑 x의 선형성만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직선의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0이 나왔다고 기울기가 0이 나왔다 해서 어떠한 관계도 없냐? 그쵸? 그런 건 아니라고. 2번이 약간 틀린 문제 같잖아. 어떠한 관계성도 없어? 넌 좀 틀린 것 같잖아. 2번을 의심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y는 x제곱으로 분석하는데 얘네 둘이 완전한 무슨 관계가 있더라도 당연히 기울기는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y는 x 1차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거니까. 다음에 3번 x2는 0이다. 그렇죠? 이거 맞죠? 그다음에 베타1 추정량의 분산은 요렇게 구하니 요거까지는 우리가 외울 수가 없다고.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 했어? 외우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죠? 이것까지 외우기에는 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를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4번은 잘 모르겠어. 근데 2번은 너무 문장이 의심스러워. 그럼 2번으로 보통 시험장에서 정답을 찍겠죠.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은 선역성 살펴보는 건데 어떠한 관계성도 이건 너무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답을 고르실 수 있다고. 근데 요 문제 어디서 나왔어? 7급에서 나왔죠. 그렇죠? 7급을 시험 보시는 분들은 시험 가기 전에, 그렇죠? 가기 전에는 각의 회귀 개수의 추정량의 분산은 뭐 해야 돼? 외우고 가셔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베타1 추정량의 분산은 SXX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베타 제로 추정량 Y 절편 추정량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 n분의 1 더하기 SX분의 바X의 제곱입니다. 그쵸?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가셔야 된다고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근데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요런 문제가 나오지도 않겠지만 그쵸? 분산은 뭐냐라고 묻는 문제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당연히 통계학 공부하고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물론 외우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다면 뭐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2번이 너무나도 틀린 문장이다 라는 인식만 여러분들이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